하이, 한량입니다. 11월 17일 장 마감 시황입니다. 금일 코스피는 1.39포인트, 코스닥은 0.75포인트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체별 매매 동향은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에서 모두 매수 포지션을, 외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도, 선물에서 매수 포지션을,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에서 모두 매도 포지션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5일 이평선을 이탈했네요. 그동안 단기 반등 흐름에서 만들어 놓은 5일 이평선 각도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흐름입니다. 어제 시황 영상에서 지수 시간봉 차트로 볼 때 이 음봉을 기준으로 상승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코스피 경우는 시초가부터 22평선 밑으로 시작하면서 22평선이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 하락한 흐름을 보여줬네요. 코스닥도 오늘 22평선 밑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시간봉 22평선 기울기 각도가 눕고 있는 흐름이네요. 코스닥은 지금 구간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지수가 빠르게 22평선 위로 복귀한다면 아직은 기울기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얼마나 들어와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은 또 금요일이잖아요. 주말을 앞두고 외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시나리오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기존 네옴시티 관련 대부분 종목들이 큰 하락폭을 보였네요. 그동안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들은 하락하고, 오늘 빈살만 방한 일정 중에 협의가 이루어진 재료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일 단타 매매로 접근할 때 리듬을 잘 맞추지 못하면 굉장히 매매하기 까다로운 시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삼성물산이 네옴시티 모듈러 주택 관련 협의에 대한 재료가 나오면서 SY가 시간에서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 영향으로 16% 구간에서 엄청 높게 갭을 띄어서 시작을 했네요. 장중에 잠깐 상한가까지 닫았고, 오후장에는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9% 구간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은 1750억 정도 발생했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네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음봉이 의미 있는 기준봉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캔들이라 생각합니다. 일봉 차트를 길게 늘려보면 오늘 거래대금 터진 갭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이 종목 특정 가격대 구간 안으로 주가가 다시 들어온 모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듈러 주택 재료는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도 한번 언급됐던 재료라서 앞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갈지 궁금하네요. 장 시작 전에 이런 식으로 이미 오늘 MOU 관련 재료들이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철도 섹터가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반응했던 하루네요. 직접적 관련이 있는 현대로템은 오늘 7,300억 정도 거래되면서 장중에 10% 구간까지 상승폭을 보이고 5% 구간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봉 차트상으로 방산 재료를 가지고 앞에 큰 산을 하나 만들어 놨네요.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이번에는 철도를 가지고 다시 산봉우리를 하나 더 만들어가는 흐름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장중에 열차 알루미늄 차체를 현대로템에 독점 공급한다는 재료를 내보내고 알루코가 25% 구간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대금은 1,800억 정도 발생했네요. 네옴시티 철도 사업을 현대로템이 진행하게 된다면 차체를 독점 공급하는 알루코는 무조건 수혜를 받게 되네요. 일봉 차트상으로 거래대금 터진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모든 이평선 위로 주가를 올려놓은 모습입니다. 네옴시티 말고도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철도 재료도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8조 6천억 규모의 자카르타 중전철 확장 사업에 우리 정부가 참여한다는 소식으로 대하TI가 2천억 정도 거래되면서 20% 구간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봉 차트상으로 지난 화요일에 120일 이평선 위로 주가를 올려놓고 121선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출발시킨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네요. 대하TI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철도 테마 종목들도 장중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부산산업은 상한가 마감, 푸른기술은 11% 구간 상승 마감, 서암기계공업은 장중에 17% 구간까지 상승했다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2% 구간 상승 마감했네요.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주도주를 판단해서 상한가 마감한 부산산업보다는 개인적으로 대하TI가 주도주였다 생각합니다. 철도 관련주들 상승 랠리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아람코의 그린 수소 공급 관련 뉴스를 내보내면서 풍국 주정이 빠르게 급등하더니 상한가로 마감했네요.
거래대금을 보면 560억 정도 거래됐는데 시장에서는 철도를 더 좋은 재료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인 샤페론과 BC월드 정도만 강한 흐름을 보여줬네요. 샤페론은 1200억 정도 거래되면서 10% 구간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일이면 주봉이 완성되는데 주봉상으로 이날 만들어 놓은 음봉의 시초가 구간까지 말아 올려주는 흐름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BC월드는 280억 정도 거래되면서 장중 21% 구간까지 상승했다가 7% 구간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상승폭은 크지만 거래대금이 너무 적은 종목이네요. 리튬 관련주 중에서는 무수 수산화 리튬 관련주인 강원에너지만 어느 정도 상승폭이 있었네요. 540억 정도 거래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14% 구간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분봉 차트를 보면 신고가 구간이라 저항 매물대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 종목 원래 종특이 이런 건지 움직임이 쉽지 않은 종목인 것 같네요. 연봉 차트로 보면 상장 이후 역사적 신고가 가격대까지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봉을 올해 이쁘게 마감한다면 내년에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빈살만 총리가 오늘 저녁에 국내 일정을 마무리하고 출국하면서 네옴시티 이벤트를 당분간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내일부터는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지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네요. 겨울이 오기 전에 휴전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일지 아니면 새롭게 거래대금이 터진 인도네시아 철도 테마일지 아니면 원전 테마일지 어떤 테마가 되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이대로 지수 상승 흐름을 좀 유지시켜주세요. 내일도 리듬감 있는 매매하셔서 이번 주도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